옛날 옛적 대구의 시원한 강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곳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랫동안 물고기 풍요로움 덕분에 번성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바로가 속에 살고 있는 용왕님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용왕님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마을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용감한 소년 진호가 있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어부로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강으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강에서 고기를 잡던 중 진호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강물 밑으로부터 점차 가까워져 갔고 어느새 진호의 눈앞에는 커다란 물고기떼를 끌고 강물 위로 솟아오른 용왕님이 나타났습니다. 용왕님을 처음 본 진호는 무척 놀랐지만 용왕님은 눈을 반짝이며 진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젊고 용감한 어부를 만나다니 반갑구나. 내가 이 강의 용왕이라네. 항상 나의 강을 돌보아줘서 고맙다네. 진호는 전설 속의 인물을 직접 보게 되어서 경외심에 가득 찼습니다. 용왕님은 진호에게 그의 다정함과 성실함이 훌륭하다고 여겨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용왕님의 친절한 말에 감사하며 기꺼이 친구가 되기를 수락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호와 용왕님은 매일같이 모여 이야기하고 함께 강 위에서 보트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 마을은 홍수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전날 밤 용왕님과의 대화에서 이미 이 홍수를 알고 있었기에 아침이 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두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용왕님께서 저에게 곧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고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진호와 용왕님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호를 통해 용왕님의 은덕을 받으며 용왕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호는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어부로 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이야기와 용왕님의 전설은 대구의 민속신앙으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두 존재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와 대구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속초 지역에는 바다를 지키는 여신이 한 분 계셨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해녀였다. 해녀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고 푸른 눈동자와 바다를 닮은 부르스름한 머리카락은 그녀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해녀는 속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주민들의 삶을 관찰하곤 했다.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가끔씩 해류가 거칠어지고 폭풍이 몰아닥쳐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한 날이면 어김없이 해녀 여신은 바다에 나가 그녀의 마력을 사용해 물결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속초 사람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해녀 여신의 덕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고 용감한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더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계획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결국 함께 나가게 됐다. 하지만 그날은 해류가 특히 빠르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드는 날이었다. 도현이 배를 몰고 나갔을 때 해녀 여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켜보기 위해 바위에 앉아 있었다. 곧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는 분노했다. 거대한 파도가 도현의 배를 덮치려고 했고 그때 해녀 여신은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바다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파도를 진정시켰다. 그녀의 매끈한 몸짓에 바다는 잠잠해졌고 도현과 그의 친구들은 무사히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속초 주민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도현이 이야기를 듣고 해녀 여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에 그들은 해녀 여신을 기리는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이렇게 속초에서는 매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 여름마다 해녀의 날을 기리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해녀 여신에게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속초의 어부들은 그날만큼은 바다에 나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내곤 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속초의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바다의 여신 해녀를 잊지 않고 있다. 그녀가 바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믿으며 감사를 잊지 않았다. 해녀는 언제나 그들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여름 해가 땅끝까지 비추던 어느 날 천안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특별한 신앙이 존재했다. 그 신앙은 바로 맹화당 신앙이었다. 맹화당은 마을 언덕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사당으로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존재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마을에서 인간과 함께 지내는 수호신이었다. 맹화당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오래전 천안은 큰 홍수와 가뭄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여러 신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언제나 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속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여우의 눈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언덕 끝에 맹화당을 지어라. 그러면 마을은 평안을 되찾을 것이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 여우의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언덕 끝에 작은 사당을 세웠다. 맹화당이 완성되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에는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은 마침내 안정과 풍요를 되찾게 되었다. 이후 이 사당은 마을의 수호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앵화당은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찼다. 어느 날엔 한 아낙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앵화당 숲길 옆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지나가는 돌풍에 겁이 난 그녀는 앵화당 앞에 멈춰섰다. 그때 고요하게 서있던 나무들 사이로 다시 한번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하얀 여우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여우는 말을 걸어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마을의 수호자이다. 여우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여우는 그녀에게 마을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마을 이장에게 전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앵화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년 특별한 날마다 제사를 올리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하얀 여우는 다시 나타나 은혜를 베풀고 마을은 번창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앵화당은 천안에서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명소로 남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설을 들려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안의 해변가는 평화롭고 그 풍경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다 밑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 무안의 사람들은 그 용이 바다의 여러 자원과 풍요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무안의 한 젊은 어부인 윤수는 바다에서의 조업 중 바람이 잔잔해지는 시간을 맞이했다. 그 순간 바다 밑에서부터 아주 미묘하게 흔들리는 물의 흐름을 느꼈다. 윤수는 그 느낌에 따라 조용히 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마치 심해로부터 울려오는 듯한 낮고 거대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윤수는 그것이 전설 속의 용의 숨소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로움과 존경에 마음이 일었다. 곧이어 물결이 갈라지면서 그 용의 고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용의 비늘은 햇빛에 반사되어 우색빛으로 빛났고 그 눈은 세상의 진리를 모두 알고 있는 듯한 깊이를 품고 있었다. 용은 윤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키는 이 바다를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이 바다를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구나. 바다의 분노를 부르지 말지어다. 윤수는 덜덜 떨며 무릎을 꿇고 용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겪은 일을 생생히 전했다.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윤수의 진정성과 용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이후로 무안의 사람들은 바다를 보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오염을 하지 않았고 바다의 자원들을 아끼며 용이 지켜보는 그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세월이 흘러도 무안의 바다는 여전히 건강하고 풍요로웠으며 사람들은 항상 바다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지금도 무안의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용과의 전설을 들려주며 바다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가르치곤 한다. 그리고 바다에서 잔잔한 물결 소리와 함께 용의 숨소리가 들려온다고 믿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강원도 양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양구 호수에 깃들인 천년 묵은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구는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햇살에 비치면 반짝이는 에메랄드 빛깔의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 아래에는 천년 동안 이어지는 신비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장소로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이 이곳을 다스린다는 전설입니다. 수호신은 숱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호수를 지켜왔습니다. 호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수호신의 존재를 경외하며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마을 주민들은 호수 근처에 모여 달을 바라보며 수호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호신에게 풍요로움과 평안을 기원하며 수확물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움과 전설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죠. 나그네는 호수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호수 속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전설 속 수호신의 신호일 것이라 생각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가까이 다가갈수록 한 줄기 신비로운 바람이 나그네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는 불현듯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호수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보라가 솟아오르며 전설 속의 수호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호신은 늙은 거북이의 형상이었으며 커다란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수호신이 주는 평화로운 기운에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호신은 말없이 나그네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호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이다. 그것을 지켜주길 바라네. 그리고 물보라는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경이로움에 가득 차 호수를 향한 경의를 한층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양구 호수의 전설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치 수호신이 말한 것처럼 호수는 그저 물이 고여있는 장소가 아닌 그 자체로 신비롭고 귀중한 유산입니다.